조선 불황과 양식장 폐사, 콜레라까지 3재가 겹친 남해안에 홍준표 지사가 민생 방문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40억 원대 부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수협중앙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적자 보조금을 받기 위한 편법 운행 의혹이 제기된 창원 지역 시내버스의 이른바 유령버스에 장훈 씨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전무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은 조선 불황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물고기 폐사, 또 콜레라 발생에 3재가 겹치면서 재난 수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등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레라 환자 3명이 발생한 거제입니다. 손님이 뚝 끊기면서 문을 닫은 횟집이 대부분입니다. 거제 지역 횟집 450여 곳 가운데 대부분은 추석 연휴까지 휴업하기로 해 손실만 1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참다 못한 횟집 주인들이 시장실을 찾아 하소연합니다. 진리병관리본부에서 너가 물 수거해간 거를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남의 바다 양식장도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 600만 마리가 폐사해 70억 원대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산업도 무너졌습니다. 벌써 6천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재가 겹친 거제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교육관까지 앞다투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사 당사자가 똘똘 뭉쳐서 서로 협력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협력적인 구조조정을 해가는 것이.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직접 이곳을 방문해 지역민의 애로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낙동강 녹조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사드 배치 등에 적극 대응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상남도는 조선 살리기 종합대책이 추진 중이고 양식장 피해 복구 대책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잇따른 악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재해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전국 4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 수협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40억 원대 부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한 사업자가 원금과 이자도 내지 않고 있어서 수협은 손실을 보게 생겼는데도 수협 측은 대출 담당자의 실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도심의 한 상가 예정터입니다. 지난해 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상가를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지만 잡초만 무성한 채 반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이 1,700여 제곱미터의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건 지난해 11월. 해당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모두 50억 원으로 감정해 42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땅의 실거래 가격은 36억 원. 거래 가격보다 많은 돈이 대출된 겁니다. 취재진이 한 민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담보 감정액은 32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대출은 통상 감정 금액의 80%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70% 내지 80% 대출을 해준다. 그렇다면 70%로 봤을 때 24억 5천이 대출 적정 금액이나 42억을 대출해갔다는 걸 2배 이상 부풀려 가져간 걸로. 이런 데다 거제 수협은 5억 원 이상 담보 대출할 경우 외부 전문 감정을 반드시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자체 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시급에서도 실수했고 이 자체 감정을 해도 되는 줄로 알았지. 그럼 몰랐는 거네. 근데 규정을 잘 모르니까. 상가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거제 수협은 지난 6개월 동안 대출 이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특별감사에 착수한 수협중앙회는 거제 수협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퇴근 시간에 승객 한 명도 없이 실내 등을 꺼놓고 다니는 시내버스, 이른바 유령버스가 있습니다.
적자 보조금을 받기 위한 편법 운행으로 보이는데 창원시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윤준 기자입니다. 평일 퇴근 시간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불 꺼진 시내버스 한 대가 정차하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칩니다. 이런 경우가 잦은지 시민들은 유령 버스라고 부릅니다. 약간 유령 버스처럼 사람도 안 태우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차체 내부불도 꺼놓고 이제 운행하시는 버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버스 정보 시스템에 21분 뒤에 온다던 표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버스에 장착된 위치 정보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 다른 노선이지만 승객을 다른 버스에 몰아주기 위해 정차를 하려다 그냥 떠나는 버스도 있습니다. 적자가 얼마나 나든 상관없이 창원시에서 보존해주는 지선버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성격이 지선차들은 시에서 보조가 되니까 우리는 안 버리도 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선차들 많이 보호합니다. 창원시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교통카드 운영 이력 자료를 한 달분을 제출받아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엄격히 행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만 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412억 원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창원시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것은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직 저상버스가 없어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휠체어로 오르기에 차 문턱은 높기만 하고 폭도 좁습니다. 버스기사와 승강기까지 버려보지만 결국 버스는 장애인을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이동할 수 있는 콜택시 교통수단도 없고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현실조차도 많이 분노가 되고요. 시내버스는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보급됐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국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9,500여 대 가운데 장애인 휠체어 승강기가 설치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서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직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을 태우고도 고속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표준 모델을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범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 중에 있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고속버스, 저상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창원광역시 설치법률 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창원시 간부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70만 명의 창원시민 서명지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여야 대표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남 경영자총협회가 경남의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말을 포함한 추석 휴가는 4.9일로 지난해보다 0.6일 늘어났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평균 68만 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기업의 26%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68.1%로 개선되었다는 기업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남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경상대학교와 함께 서부 경남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발전 포럼을 열고 경남 서부 지역의 발전축을 진주시 내부와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하동 남해 거제 4곳으로 나눠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또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 3개 나전지구 석산 일대의 건설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 측은 지난 2010년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적법하게 매립할 수 있는 순환골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나전 석산 일대는 태광 실업이 3천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접착용 테이프를 붙여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2일쯤 보육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 2명에게 접착용 테이프를 붙였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전하동의 한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천정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